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가 AI 투자에 비이성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로스차일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미 투자 규모를 1조 달러로 확대한 가운데 오라클의 반사수의 기대가 깃들고 있습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 와치앱 인수 관련 FTC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간밤,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락의 명분은 AI 과열 우려라는 익숙한 재료. 나스닥 지수는 장중 2% 넘게 낙폭을 벌렸다 1.2% 마이너스권까지 만회한 채 마감. S&P 500 지수는 나흘 연속 하락하며 기술적 지지선인 50일 이평선을 계속 밑돕니다. 버블 우려에 안 그래도 예민한 투심을 더 악화시킨 건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의 발언. 현재 AI 투자에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다고 진단했죠. 거품이 꺼질 경우 구글을 비롯한 그 어떤 회사도 무사하지 않을 거란 경고입니다. 오늘 이 발언을 들으며 과거 IT 버블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퍼는 irrational exuberance, 즉 비이성적인 과열이란 표현으로 증시의 과도한 낙관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물론 그의 발언 이후에도 시장은 잠시 흔들렸을 뿐 IT 관련주들은 오히려 3에서 4년간 추가 폭등한 바 있습니다. 그의 경고는 즉각적인 붕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버블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그런 가운데 장 후반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의 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증시가 저점을 딛고 낙폭을 일부 만회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첨단 칩의 수출 허가 및 AI 투자 확대 등을 언급하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줄었습니다. 한편 앱스타인 문건 공개 관련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앱스타인 문건을 전면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미국 국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민들과 피해자들은 충분히 기다렸고 이제 진실을 밝힐 때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게 되면 법무부는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트루스 소셜을 통해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든 말든 개의치 않는 듯한 뉘앙스의 문구와 함께 본인이 재임 중 이룬 업적들을 일일이 열거했는데요. 해당 법안에 서명할지 혹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내일 우리 시간 오전 6시에 발표됩니다. AI 산업의 주도 섹터 안에서도 대장 기업인 만큼 이익과 매출, 마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확인시켜준다면 AI 버블에 대한 긴장도를 크게 완화시켜줄 수 있겠죠. 실적 예상치 550억 달러의 매출액에 1.25달러의 EPS가 전망됩니다. 각각 57%, 54%의 YOY 증가율입니다. 리서치 기관 오라츠에 따르면 실적 발표 다음 날 최대 3,200억 달러, 약 432조 원 규모의 시총 변동이 예상되고요. 퍼센테지로는 7%의 변동입니다. 실제 지난 12개 분기 동안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는 평균 7.3% 움직인 바 있습니다. S&P 500 지수 내 차지하는 비중이 8%에 달하는 만큼 증시 전반으로의 파장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CNBC는 엔비디아와 높은 주가 정비례 관계에 있는 종목들로 팔란티어와 TSMC, 슈퍼마이크로, 버티브 홀딩스, 탈렌 에너지, 크리도 테크놀로지 등을 지목한 만큼 보유자분들께서는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변동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엔스로픽에 최대 150억 달러, 우리 돈 22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 대가로 엔스로픽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부터 30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구매합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회사에 거금을 투자하고 투자를 받은 AI 회사가 같은 클라우드 회사로부터 컴퓨팅 자원을 구매하는 또 하나의 순환식 AI 거래 사례입니다. 최근 AI 버블 논란의 중심에는 이러한 순환 거래 문제가 자리하는 만큼 주가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겨냥해 클라우드 시장 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같은 두 종목에 대해 로스차일드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까지 부담을 가했는데요. 생성형 AI 인프라 구축의 경제성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AI 모델 제미나이 3를 전격 출시했습니다.
이전 버전인 2.5, 경쟁 툴인 클로드 소넷 4.5와 GPT 5.1 대비 벤치마크 테스트의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 성능 우위를 나타냅니다. 메타가 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FTC는 소셜미디어 업계 내 메타의 독점적 지위를 문제로 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미국 법원은 독점적 지위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메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강제 분할 위기를 면하게 됐습니다. 장 마감 후 전해진 테슬라 소식,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주행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간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도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2023년부터 첨단 AI 칩 수출을 단단히 걸어 잠궜던 워싱턴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 간 회담, 제미나이의 새로운 버전 공개, 애저 클라우드와 차세대 칩 도입 등을 골자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엔트로픽 간 맺은 대규모 전략적 파트너십 등 소식에도 영 살아나지 못한 투심에 반등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미국이 사우디 국부펀드가 설립한 AI 기업 휴메인에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승인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3년부터 사우디는 워싱턴의 첨단 AI 칩 수출 통제 대상이었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2023년 이후 처음 본격 판매 승인이 이뤄지는 건데요. 휴메인은 사우디의 소버린 AI를 주도하는 기업, 사우디는 뿐만 아니라 기존 밝혔던 대미 투자 규모 6천억 달러를 1조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통 큰 약속도 추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선 단기적으로 약 500억 달러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될 텐데요. 휴메이는 2030년까지 최대 40만 개의 AI 칩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휴메인 최고 경영자 타렉 아미는 지난달 엔비디아, AMD, 퀄컴, 그리고 xAI 등의 칩 수출 허가를 대기 중이며 화웨이 등 중국 테크 기업으로부터는 장비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한 바 있죠. 다만 양국 간에는 핵심 기술의 중국 유출을 막을 엄격한 보안 조건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은 이번 주 안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F-35 전투기와 탱크 300여 대 판매, 원전 협력과 히토류 등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 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 완화 소식도 전해졌으니 참고하시고요. 사우디 이슈와 별개로 AI 투자 활성화와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각 주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AI 관련 규제를 하나의 통합된 연방 규제 표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도 센티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AI 버블 논란 속 엔비디아는 4% 가까이, 샌디스크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도 한때 10%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사우디발 낭보의 낙폭을 다소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주가는 엔비디아 2.8%, AMD 4.3%, 마이크론 5.6%, 샌디스크 7.9% 하락으로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하락 마감 후 시간외에서도 아직까지 반전은 없습니다. 이 와중에도 미 정부는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의 투심을 살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관이자 중국 관련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공식기구,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CC가 중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며 2030년 미국이 양자 컴퓨팅 기술 패권에서 우위를 점하는 퀀텀 퍼스트를 국가 목표로 세우고 대규모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의회에 권고하는 한편 양자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양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연구소 QSEI 설립을 제안함에 따라 리게티 컴퓨팅 4%, 아이온큐는 2.8% 상승 마감했습니다. AI 버블 논란만이 시장의 투심을 흔드는 건 아닙니다. 재개된 고용지표는 연준의 추가 인하와 경제 둔화에 대한 위기감을 동시에 바닥을 향해 가는 연준의 영래포 잔액은 유동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ADP사가 발표한 민간 고용 지표, 최근 4주 기준으로 주당 평균 2,500명가량의 고용 감소세가 확인됐습니다. 데이터 발표가 쉬어가던 시기 노동시장의 둔화세가 확인됐다는 의미죠.
ADP사의 넬라 리처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데이터를 일자리 창출이 둔화하고 신규 채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이는 고객 수요나 경기 변동에 따라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 근로자의 고령화로 퇴사한 자리를 메꾸는 수준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노동통계국 BLS도 10월 18일 종료 기준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데이터 발표를 재개했는데요. 23만 2천 건으로 이전과 비슷했고 같은 기간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1만 건가량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고용 데이터를 확인한 시장은 12월 FOMC에서 25bp 인하 베팅을 전일 42.4%에서 46.6%로 보다 높게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결 베팅보다는 낮은 비율이고요. 노동부의 9월 고용보고서는 20일,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25일 발표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은 연준의 영래포 잔액인데요. 영래포 잔액은 연준이 시중에 단기 자금이 너무 많을 때 잠시 돈을 맡아주면서 이자를 제공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영래포 잔액이 늘어난다는 건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증거인 반면 줄어든다는 것은 금융시장에 남아도는 여유 자금이 적다는 의미. 2021년에서 2023년 당시에는 시장에 돈이 넘쳐났기 때문에 영래포 잔액이 수조 달러에 달했는데 2021년 3월 이후 이 금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하회하고 있는 겁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빡빡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죠. 각 회사들의 AI 관련 대규모 투자도 버블론을 아랑곳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려스러운 점은 투자를 위해 낸 비제, 회수 여부죠. 간밤에도 기업들의 B2가 이어졌는데 플러그 파워는 3억 7,500억 달러 전환사채 발행 예고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기업 이오스 에너지도 5억 달러 전환사채 발행 소식을 전했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미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대출을 받아 3마일 원전 가동을 재개할 거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기업들의 전환사채 발행이나 대출 소식도 당분간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WTI 원유 선물이 1.4% 오른 60.7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1,461원대, 금 선물 가격은 0.2% 내린 4,066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였습니다.